오늘은 사실 이제 경매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후 처리 과정이 중요합니다. 돈을 냈다라고 해서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사실상 내가 정말 취득한 거냐라고 본다면 취득은 했습니다만 온전한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도를 받아야죠. 네, 내가 직접 들어가 이제 살아야만 그런 또 권한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이제 완벽한 나의 소유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낙찰받고 돈은 냈습니다만 기존에 점유자가 있다면 이 점유자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낙찰 후에 사후 처리, 특히 이제 명도 절차를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도는 인도랑 동의어입니다. 명도는 인도랑 동의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예전에는 명도 소송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이제 법원은 인도 소송이란 말을 이제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 명도 소송이나 인도 소송이나 지금 이제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경매 초보자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권리 분석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막상 한두 번 입찰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체크했던 매각물건 명세서, 뭐 등기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권리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또 특별히 인수한다라고 한다면 커멘트가 있구나. 그리고 또 대부분의 물건은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입찰하고 낙찰을 받다 보면 이제 명도는 좀 어떨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막상 명도를 한두 건 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잘 따라오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명도를 하게 되면 이제 명도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명도는 두 가지의 전략으로 절차를 좀 진행을 한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런 아파트를 설춘환이가 낙찰을 받았다. 근데 이제 거기 점유자 A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설춘환은 낙찰을 받고 두 가지 전략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는 협상 전략. 협상 전략은 통상 이제 이사비하고 이사기간. 이사비하고 이사기간을 주면서 협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사비를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A가 안 나가면 저는 강제로 이제 A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강제 집행 비용이 들어갑니다. 통상 여기 아파트가 한 33평형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대충 이사비는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물론 조금 더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가감산 할 수 있는데 통상 이제 100에서 200만 원. 이사 기간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네, 그리고 통상 한 달 정도를 시간을 주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이사비하고 이사 기간을 좀 드리겠다. 협상을 좀 하자. 이 협상이 실제로는 잘 되는 편이다. 왜냐하면 사전에 점유자 A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경매가 들어올 때부터 변호사나 법무사나 또는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상담해요. 우리 아파트가 경매 들어갔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아마도 상담을 해주는 분들은 이제 경매가 들어간 것을 알았으니까 뭐 현황조사 뭐 이런 타이밍 그렇다면 앞으로 감정평가하고 매각기를 잡아서 나중에 낙찰자가 오는 시간은 앞으로 한 4, 5개월 정도 있다가 낙찰이 되면 아마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네, 그럴 때 아마 낙찰자는 당신한테 아마 이사비하고 이사 기간을 제시할 거다. 그러면 A 같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33평형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사비하고 이사 기간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낙찰자는 강제 집행 비용을 감안해서 이사비를 한 100에서 200 또는 300 정도 주려고 할 거다. 그리고 이사 기간은 잔금을 납부하고 한 달 정도 또는 조금 더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올 거니까 그때 당신이 이사비 나는 200 줬으면 좋겠다. 이사 기간 한 달 또는 한 달 보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웬만큼 합의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네, 그래서 통상 낙찰 받으면 협상 전략 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A가 협상이 안 될 수도 있고 협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낙찰자는 항상 두 번째 전략, 강제 집행 전략을 함께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된다. 강제 집행 전략은 최악의 경우에 낙찰자가 관할 법원에 가서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A를 강제로 끄집어내달라, 집행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사전에 집행관한테 부탁하기 위해서는 통상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둬야만 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전략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전략은 낙찰자가 잔대금 납부하면 인도 명령이라고 하는 걸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인도 명령 결정을 받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없어서 일명 비대면 이런 것이 좀 명도가 좋냐 아니면 대면 사람이 있어서 명도 협상하는 게 좋냐. 요것은 약간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점유자가 있다, 점유자가 없다. 그럼 점유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네, 점유자가 없으면 문 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을 내가 마음대로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이제 점유자가 없는데 점유자하고 연락이 돼서 점유자가 내가 점유자였는데 문 따고 들어가도 좋다. 동의한다면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점유자가 없다면 문을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 오픈을 내가 하면 문제가 되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집행관한테 부탁하는 거죠. 집행관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행관한테 부탁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인도명령 결정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좀 꾸준하게 흘러가는 거죠. 인도명령 결정 받아서 나중에 집행관 사무소에다가 강제 집행 신청해서 그 다음에 강제 집행까지 가는 이런 절차. 꼼짝없이 한 두세 달 갈 수 있는 거죠. 두세 달 정도 시간이 갈 수 있다. 최소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은 좀 부담스럽죠. 그러나 사람을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없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반면에 점유자가 있다면 한 세네 번 정도 협상하면 웬만하면 협상이 되더라. 네, 그래서 통상 이사비하고 이사기간 부담은 좀 되죠. 부담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네 번 만나야 되니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나 오히려 깔끔하게 빨리 끝날 수 있다. 한 달 또는 한 달 한 15일 정도면 오히려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은 단축되고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부담은 없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배려하는 한편으로는 단호해야 되지만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아파트에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 맘대로 임의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나중에 주거침입죄 또 거기에 뭐 돈이 있었는데 돈 훔쳐갔다. 절도죄 여러 가지 것들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은 누가 따줘야 된다? 점유자가 따주거나 집행관이 따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명도할 때 명도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 명도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매매할 때는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통상 명도는. 우리가 이제 일명 흔히 갭 투자하잖아요. 이를테면 6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 4억 원 떠안고 내가 2억 원만 주고 이 아파트를 산다. 갭 투자. 그럴 때는 명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명도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임차인 계속 살게 할 거니까. 그럴 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내가 매도인한테 돈을 다 주고 실제 내가 들어가 살겠다. 그러면 통상 매도인이 잔금을 받는 동시에 저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서류 주고 또 그다음에 명도도 해주는. 그래서 통상 매매에서는 매도인 책임하에 명도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경매는 어떻습니까? 경매는 낙찰자 책임하에 명도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책임이 낙찰자한테 있으니까 대단히 어려울 것처럼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협상으로 거의 다 웬만하면 끝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명도의 이제 결과. 통상은 이제 협상으로 끝난다. 95% 이상. 이사비하고 이사기간 줘서 명도 합의서에서 웬만하면 95% 이상은 협상에서 끝난다. 어차피 협상이 안 된다면 점유자로서는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언제 낙찰자가 인도명령 결정 받아와가지고 강제로 쫓겨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불편하다. 이사비 한 푼 못 받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사비 받고 이사기간 협상해서 편안하게 잘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사실 점유자와 낙찰자 둘 다 윈윈 하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한 5% 미만은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는 사람이 없는 경우 무조건 강제 집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터무니없이 이사비를 원하는 경우. 가끔 이제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저도 이제 명도 협상을 할 때
사실 33평형 아파트에 이사비를 500만 원 주기 어려운데 제 지인이 아주 싸게 낙찰을 받아서 500까지 주겠다라고 해서 협상을 했는데 그분은 막 5천만 원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끝내 협상이 안 돼요.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인도명령 결정문 받아서 집행문하고 송달증명을 받아서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는 것은 조금 서로 이제 불편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강제 집행 신청하면서 또 곧바로 끝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